그리고 먼저 첫 번째 저희 사례 나눔 해주실 오장현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장현 선생님께서는 저희 이번에 지도안 작성 사례 설명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일단 제목은 누구나 쉽게 융합 수업 설계하기라는 소주제로 오늘 준비해 오셨습니다. 오장현 선생님은 저희 22년부터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24년도 작년에 저희 아이에단 마스터 교원으로 이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영광교육지원청에서 학교성장, 교사, 동아리 활동을 계속 해오고 계시고요.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교사 활동, 그다음에 연구의 활동들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런 프로필 안내를 저희가 해드리고요. 그럼 여기까지 제가 소개를 마치고요. 오장현 선생님이 화면 공유하셔가지고 사례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네, 연산초등학교 교사 오장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융합 수업을 선생님들께서 좀 부담스럽지 않게 쉽게 설계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준비해서 가져왔는데요. 이제 편하게 이제 수업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사진 아래 보시면 여기 이게 AI로 생성한 콘텐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 그 프로필 사진을 그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면 안드로이드 사용하신다면 갤러리에 보시면 AI로 이미지 생성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으로 생성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제 그 인증 사진으로 해봤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긴 하지만 약간 느낌은 좀 다릅니다. 네,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께 안내드릴 링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주소를 줄여주는 주이즈라는 사이트에서 줄였던 사이트 주소나 아니면 LRL을 활용해서 이렇게 주소를 줄였는데 저는 QR코드 찍으셔도 되고요. 여기 패들렛에 연결이 될 텐데요. 패들렛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례 발표를 막 바꾸셔도 못 들으시더라도 이 안에 제가 연구했던 다양한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보여드린다면 네, 이렇게 그 아이에다 국가용어 수업 사례 발표로 해서 제가 이제 패들렛을 만들어 두었는데 다양한 코스웨어 사이트들이나 뭐 국가용어 수업 할 때 사용하는 사이트들 그다음에 제 여기 강의 교환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전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학과 그 융합 프로그램 연구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을 쭉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교과를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 실제로 이제 수업 지도안들을 실제로 AI 디지털 수업들과 어떻게 하면 융합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여기 수학 융합 프로그램 연구회다 보니까 저희 이제 다양한 수학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해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교과들과 수학이 융합된 수업 자료들을 모델링 하는 것으로 만들었어서 이 자료집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그거 다시 실제로 짧은 주소를 사용하실 때는 이 LRL 아까 사이트를 보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LRL이라고 있거든요. 사이트는 따로 회원가입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URL을 그냥 간축해 달라라고 하면 그냥 간축 URL이 아까 대문자로 막 생성이 되고요. 아니면 이제 한글 주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연산초등학교에 강의를 듣는다거나 활용을 하신다 하면 여기서 이거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여기 뒤에 뭐 연산초라고 이렇게 뜨면 여기서 이제 주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작년까지만 해도 LRL.kr이었는데 이제 LRL이 다 팔렸는지 이제 다른 주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이렇게 누르시면 연결할 주소를 이제
한글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일단 소개해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업과 평가를 설계할 때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부 그 재정교육과정 선도교원 연수도 들었었고요. 1학기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했었죠. 그리고 그 겨울방학에 했던 고수학습 평가 현장 지원단 이 연수도 함께 들었어서 그 두 가지 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업과 평가를 설계하실 때 준비 자체는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분석에 따라서 이제 어떤 아이들한테 어떤 걸 가르쳐야 되냐 하는 탐구 질문들을 실제로 만들어야 되지만 저희가 아이들 가르치기 있고 그다음에 또 생활지도 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교육 전에 교육 계획이나 이런 걸 많이 참고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추출하고 싶은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장점으로 여길 만한 그런 수업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추출해서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을 설계할 때 수업 주제와 관련된 탐구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수행 과제들을 설정해서 그 평가 문항들을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제와 관련된 이제 지도안과 평가, 다른 평가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다 제작을 하고 나서는 이제 수업 나눔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융합 피드백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수업 평가 지도안을 설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결국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을 키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성취 기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제를 탐구하실 때 고려하실 상황은 결국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을 연결할 수 있는 실생활과 관련된 맥락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수학 문제 같은 거를 풀 때 뭐 리본의 뭐 길이를 자른다 해서 뭐 2와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통 내는데 그런 문제들은 사실 학생들하고 전혀 그 사례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최대한 실생활과 관련된 맥락들을 좀 학생들이 수업할 때 좀 제시해 주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수업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수업 자체가 기초 소양이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이번 작년에 제가 아이에다 마스터 교원하면서 실제로 그 수업을 설계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수업 설계 전에 아까 융합 프로그램 때문에 이미 이 수업을 활용하고 이제 그 아이에답을 연수를 참여했어서 제가 이제 작성할 땐 좀 훨씬 수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자면, 먼저 작년에 제가 과학부담을 했었어가지고, 이제 4학년 학생들에게 수학과 과학을 융합해서 지도하겠다. 그래서 식물의 특징을 활용해서 생활용품을 설계하는 실시 내용, 그 부분에 이제 그 생활용품을 다각형을 융합해가지고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생활용품 설계하는 부분에서 제미나이를 활용하셔서 설계할 때는 확실히 제미나이가 작년에 비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무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생성 AI를 활용해서 수업을 설계하시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용품의 이제 모양에서 4학년 친구들이 배운 다각형 방향을 연관을 지어가지고 수업을 설계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주제를 잡은 다음에 시작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먼저 잡고 그 주제와 관련된 이제 수업 목표들과 그런 다양한 차시, 몇 차시 정도를 진행해야 할지, 그 다음에 활용할 AI나 디지털 도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지도할 때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AI를 활용하는 생성 AI 활용법 할때 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보다 더 먼저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AI 내용을 그대로 담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AI를 뭔가를, AI를 그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학생들한테 크리티컬하게 받아들여라 라고 하지 않고 거의 저는 시니컬하게 받아들여라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난 직전까지 갔을 때도 AI가 맞다면 그 말을 이제 그 정보를 활용해도 좋다라고 평소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제가 6학년 담임하고 있는데, 어, 지금 저희 반 친구들도 AI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AI는 저만 활용합니다. 제가 활용하는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AI가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지를 그럴듯한 거짓말, 그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한 학기 정도는 거의 그냥 네, 직접 느껴보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학생들도 어떤 부분이 틀렸구나. 실제로 작년에 수업을 할 때는 생활용품을 설계를 할 때, 어, 그, 그 식물의 특징과 관련이 전혀 없는 생활용품을 그럴듯하게 설계해주는 부분을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네, 아무래도 그렇게 적응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AI가 위험한 부분이 더 많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었던 기억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AI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는 네, 그 맥락이나 주제, 다양한 형식들 이 부분을 이제 아이들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친구들한테는 반드시 예시 프롬프트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시 프롬프트를 주지 않으면 프롬프트 입력 자체를 어려워해가지고 수업 자체를 진행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개별 과제로 줬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프롬프트 예시 프롬프트를 항상 제시해주는 게 친구들한테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동기유발에서는 생성 AI를 활용해서 생활에 필요한 식물 이미지를 제작해보는 활동으로 한번 해보면서 AI가 그 이미지 생성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예전엔 제가 뭐 제미나이나 리튼 중에서 선택하게끔 했었는데 제미나이 자체가 그 구글 그 워크스페이스 계정으로 활용을 할 경우에는 제미나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튼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친구들. 그래서 리튼을 부모님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좀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 부분을 이제 동의를 받고 나면 그 리튼 같은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튼을 활용해서 활용해 생성 AI를 활용해서 이 생활용품을 설계하는데 좀 더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AI 프롬프트 입력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았고 활동 1에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진짜 수업 내용이죠. 식물의 특징을 이용해서 생활용품을 설계를 하는데 원하는 식물과 그 다음에 그 식물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학생들한테 이제 그 완성시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수업에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하고 나서는 이제 패들렛에서 공유를 해보고 그 다음 차시에서 이제 내 생활용품 설계에 맞는 다각형을 선택해가지고 실제로 다각형에 적용을 해보는 이런 부분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시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차시에 뭔가 융합을 하기보다는 이 차시 자체는 AI 디지털 융합 수업이 맞는 이야기고요. 총 4차시 기준에서 두 차시는 두 차시는 수학을 활용해서 이렇게 국가 융합 프로젝트 설계한 그런 활동으로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요. 이런 내용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나 맥락, 그 다음에 주제와 핵심 내용, 그다음에 형식이나 길이 이런 부분들을 AI에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상황이나 맥락이라는 부분 자체가 그냥 나는 수학도 과학적 학생이나 뭐 해야 하고 이제 교사 같은 전문적 저희가 수업 지도하는 설계하실 경우에는 나는 초등학교에서 몇 학년 그 과학법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교사야. 이런 식으로 써주어야 AI도 전문적인 내용이 느끼게끔 수업을 설계해 주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주제와 핵심 내용에서 그 식물의 한 살이 단원에서 생활용품 설계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생활성에서 불편하게 보고 어떤 특징을 활용한다. 이런 부분들을 핵심 내용을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참고해서 어떤 생활용품이 어떤 모습일지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학생들의 뭐 아이디어 내용 자체는 이제 불편한 점, 그 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생물의 특징, 그다음에 생활용품에 대한 설계 내용을 이 부분을 먼저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이 아이디어 내용이 먼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건 AI가 그냥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꼭 포함되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이 부분을 이제 입력해가지고 AI가 어떤 이런 구성을 있고요. 그래서 창포물이 이렇게 물을 정화시키는 창포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물 정화 장치를 AI가 한번 설계해 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구에서 물이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물을 좀 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 생활용품 설계해 달라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물 정화 장치를 만들어줬고요.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태양광 발전을 하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친구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태양광 발전에 투자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투자를 하셨는데 날씨가 흐리면 아버지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흐린 날에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친구가 문제점을 끼고 이 부분을 처리했더니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오는데 좀 이렇게 좀 순간이동처럼 좀 빨리 날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민들레 씨앗이 날아가는 이렇게 멀리 퍼지는 그리고 이제 막 민들레 씨앗 같은 경우는 엄청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어, 만들어 달라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식의 결과물이 이렇게 결과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오토드로우 같은 거 활용해서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한번 단원을 수업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개념 기반 탐구라는 게 결국 그 개념을 학생들이 탐구를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실생활에서 전이가 되고 그걸 활용해서 뭔가에 사용할 수 있게 하라. 이런 부분이 이제 개념 기반 탐구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실생활 맥락을 활용해서 이제 단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산을 그려놨고, 두 번째는 콘 아이스크림, 그리고 세 번째는 유튜브 그 플레이 버튼 모양을 그려놓고, 이제 들의 공통점을 찾아봐라 라고 했더니, 세모예요, 삼각형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데 이 세모라는 거, 그다음에 이 삼각형이랑 공통점을 어떻게 찾았니? 라고 했더니, 이제 뭐 각이 세 개라서요, 뭐 반이 세 개라서요, 이런 부분들, 뭐 뾰족해서요, 이런 간단한 이유만으로도 이제 학생들의 그런 개념들을 모으고 모아서 이렇게 단원 도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오토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편하게 이제 도형이나 이런 것들 그릴 수 있는데, 여기 옆에 있는 그 쉐이프 기능 활용해가지고 이제 삼각형이 있고, 이 삼각형과 정확하게 대칭해서 이런 대응하는 변과 대응하는 각들이 있다는 걸 이제 학생들이 직접 그려보고 그러니까 저를 따라 그리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따라 그리면서 한번 해보니까 그냥 자로 그리라고 하면 정말 싫어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좀 더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이제 이 대칭을 활용해가지고 저는 이제 점대칭, 선대칭 배우는 단원이기 때문에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나주영재원 초등학교 6학년 수학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단원 중에 이제 한 단원이 보드게임을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패들렛과 캔바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보드게임을 제작하게끔 이제 했었는데, 규칙도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일부분을 변형해서 만들었어요. 허리도 같은 그 판을 이용해서 이제 그 판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시켜가지고 이제 패들렛에 팀별로 계속 그 자료가 차곡차곡 쌓이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드게임의 그 표지와 그다음에 디자인
그다음에 규칙까지 모두 다 직접 만들겠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봤고, 그다음에 모둠을 바꿔보면서 이 게임은 할 때는 이게 좀 별론 것 같아 라고 다른 모둠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이제 그 규칙을 또 수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드게임을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필요한 물품들,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뭐 추가로 주사위나 이런 것들은 구입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왼쪽에 이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주사위를 총 두 개를 던집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의 위치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뭐 3, 5다 이러면 뭐 오른쪽으로 세 칸, 그다음에 아래로 세 칸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다섯 칸 이렇게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점수가 이제 제 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옆에 빼기도 있거든요. 빼기 8점에 걸리고 있는데 8점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청 막 순간적으로 머리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임을 했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젠가를 활용했는데 뒷부분에 있는 숫자가 자기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최대한 뭐 많게 얻게끔 해보고 그다음에 가장 적게 얻은 사람을 승리하게끔 하는 그 게임을 직접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코드네임 또 트럼펫 후브워즈 뭐 버스머키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가지 학생들이 모든 걸로 그 게임을 들었어요. 네, 제 수업 사례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의응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뭐 채팅창이나 네, 내용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일단 화면 공유는 먼저 풀고 네, 질문이 따로 없으시면 제가 패들렛 제가 했던 내용들 중에 지금 현재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학급 패들렛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만들면 작품이 이렇게 아래로 쭉 쌓이게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너무 한쪽으로 쭉 쌓이니까 이제 3월부터 했던 다양한 활동들은 이제 아래로 내려버렸고 옆으로 밀어서 섹션을 하나 더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결과물을 쌓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학급의 개정이라든가 지금 이제 학교폭력 실태조사 얼마 전에 했었다가 이렇게 필수 활용 사이트를 친구들한테 올리면 제가 저희 반그 학급에 보면 맨 위에 태극기 있잖아요. 그래서 태극기 같은 거를 화면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에 있는 뭐 학생들이 개정이나 이런 거 어려워할 때 그분들도 정보를 주었고요. 그다음에 활용 사이트들을 학생들한테 여기다 연결을 해두면 접속이나 이런 거 자체에서 어려움 없이 금방금방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의 그 태극기 옆에다가 제가 패들렛 그 QR코드 자체를 그 QR코드 이 QR코드 자체를 학생 출력을 해가지고 붙여놨거든요. 크게.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하고 어딘가에 접속을 할 때는 이제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동이 이 QR코드를 찍어서 들어오든, 그 다음에 이제 이 QR코드를 이제는 아예 끄지 않더라고요. 이 사이트 자체를, 뭐 창이나 이런 걸 끄지 않고, 그냥 창을 항상 기본적으로 켜놓기 때문에 학생들이 훨씬 더 이렇게 어딘가에 들어와라 할 때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이 훈련이 돼서 좀 편해서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오늘의 에듀텍스 같은 거를 통해서 학생들하고 열심히 활동도 해보고, 네, 여기까지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거 선생님, 그 네, 질문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발표 일단은 잘 들었고요. 네, 선생님, 그 지금 오늘 보여주신 그 네, 수업 지도안을 혹시 수업 이렇게 진행하실 때
네, 그 학생들이 이렇게 네, 생성형 AI 이제 지금 예를 들면 도입 부분에 보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제 이런 내용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생성형 AI에 대한 그 선생님의 어떤 설명이 별도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은 학생들의 어떤 질문들이 많이 나오나요?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생성형 AI에 대한 이제 첫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첫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여러 번 그 활용을 먼저 해본 다음에 이제 네. 진행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활동 1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 1번에 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시간을 이제 배우는 시간을 갖는 이유는 초등학생들 자체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명히 이해할 거야라고 처음에 설계를 하고 진행을 했더니 프롬프트 자체를 입력 자체를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생각은 음. 합니다. 막 묻는 건 아니지만 프롬프트 입력 자체를 못해서 또는 너무 간단하게 입력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AI가 아무래도 그 데이터 자체가 그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잘 나오기도 하는데 또 안 되는 경우는 또 이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하면 제가 한 30분을 거의 처음에 이제 수업했을 때는 한 30분 이상을 끌려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먼저 한두 번 정도는 그냥 뭐 중간놀이 시간이든 아니면 뭐 점심 시간이든 이런 식으로 편안한 시간에 학생들이 AI는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거야 라는 거를 먼저 좀 미리 배우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도 가르쳤거든요. AI의 맹점이나 단점들을 먼저 가르쳤어요. 그래서 음. 그 부분을 먼저 알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한 두 번, 세 번 해보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선생님 AI를 활용했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뭐 이미지 생성 기능 자체도 되게 생소해하고 처음에는 어려워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괜찮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네, 진행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지도안 봤을 때 그냥 그 학생들 입장에서 네. 먼저 AI에 대한 이해의 어떤 설명이나 그런 게 과정이 있었었나 해가지고 궁금해서 아, 한번 네네네. 그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뭐, 네. 활용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 능력을 키우거나 실생활 적용 방법을 고민해 본다거나 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제가 흥미롭게 봐가지고 아, 혹시 네네. 초반에 이거 생성형 AI를 사용하기 전에 이러한 이해가 학생들한테 좀 갖춰져 있을까 어떨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좀 네.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학생들이 뭔가를 조금 더 연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거의 아마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뭘 해도 잘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제외하고 이제 평균값인 친구들은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완성시키는 것 자체에서 이제 아무래도 어른들과 많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요즘 친구들이 또 그 아무래도 글쓰기가 약하기도 하고 문해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예시 프롬프트를 하나씩 던져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 프롬프트를 던져주되 그대로 절대 하지 말라라는 걸 꼭 설명해 주실 필요도 있어서 그대로 해버리면 그냥 물론 다른 데이터가 나오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뭔가 이제 그대로 써버릴 경우에는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역기능 설명할 때, 하나라도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AI가 생각을 못하게 하는 부분도 이제 충분히 존재한다는 걸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뭔가 너네 어떻게든 놀려고 뭔가를 하지 않니? 뭐 이런 선생님하고 뭐 활동을 할때 최대한 수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거 아니니? 뭐 이런 이제 설명을 하면서 생각하는 힘 자체를 길러야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이제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발표 혹시 들으러 오신 선생님들 중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그 패들렛, 그 링크 올려드릴게요. 이 패들렛 링크 보시고, 이 패들렛 안에서 또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네.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 네,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국가융합 수업 자료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디지털 기반 AI 소프트웨어 활용했던 팁 들어가 있거든요. 기타도 조금 있긴 합니다. 급하게 그때 출하느라고 기타도 있긴 하지만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모델들이나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 이게 파트 2가 국가융합 수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례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보시면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전 학교가 노안남 초등학교였는데 그때 이제 생태교육과 융합 수업에서 사례를 하나 보여서 통계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를 소개하고 해결 방안을 발표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제가 수업했던 부분 같은 연구의 선생님께서 하는데, 어, 경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내용 보시면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를 소개하고 뭐 해결 방안을 어떤 이런 것들을 리튼, 캔바, 패들렛 등을 활용해서 또, 우리 지역 환경 문제를 소개하는 발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성장 지방에서의 환경 문제, 사회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그 나주 지역에서는 SRF 쓰레기 소각장에 지역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수광역시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가지고 이게 뭐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감히 뭐 이런 쓰레기 배출량이나 그다음에 빗가람동 같은 경우가 이제 광주 전남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이게 있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시설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뭐 악취라든가 이런 악취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너네 그런 악취가 발생하는 게 싫어? 그런데 너네 근데 고기는 먹자. 이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이제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걸 이렇게 또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나주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문제가 혁신도시 안에 인구만 그쪽만 지역만 이제 발전이 되어 있고 나머지 면 단위 지역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인구들이 다 유출이 돼버려서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주 예전 구도시인 뭐 나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5년도 처음에 근무할 때는 그래서 38학급이 있었는데 요즘 올해 같은 경우가 이게 20학급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자체도 이제 다 도시권에만 모여버리고 그다음에 지역을 막 점점 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역이 떠나가는 이런 문제점과 연결해서 환경 문제들을 크게 자료를 찾으면 이제 AI가 또 잘하는 건 통계 자료면 비춰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플랫에 올리고 서로 공유해 이런 식으로 했고 실제로 여기 다른 학교 이 영암초등학교 연구회 선생님께서 이제 제 지인 선생님,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6학년 학생들과 줌으로 연결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떤 부분이 좋아한다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의견도 질문도 주고받고 서로의 발표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친구들께서 PMI 기법으로 토론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진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 방금 강의 교환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코스웨어 활용하는 에듀테크 다양한 사이트들이 분석을 를 해놨고요. 이제 사실 무료 중에 코스웨어 가장 쓸만한 거 미래엔의 AI 클래스가 가장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수사과는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그리고 이제 국가 융합을 할 때 이제 어떤 사이트들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다양한 AI 사이트들이 신바라든가 뭐 스닝 이런 거 만화 만화 그리기 이런 거 활용할 때 스닝 같은 거는 이제 문제가 무료는 세 컷이 끝이라, 세 프로젝트가 끝이라서 세 가지 거.
더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다양한 꿀팁 패들렛 링크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제 AI나 에듀테크 활용한 다양한 수학 수업에 관련된 그다음에 작년 AI 강사를 하면서 수업 자료로 강의 자료로 활용해서 다양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패들렛에 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인디스쿨의 월토쌤이라고 이 부분 선생님이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에듀테크 도서관을 캔바 링크로 패들렛으로 만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되게 많은 자료를 찾으실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너는 제가 올해 겨울방학 때 교수청 현장 지원단 연수를 때 발표해 주셨던 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셨던 그런 연수 자료들이 들어가 보시면 네,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들 찾으실 수 있으니까 꿀팁 패들렛 링크 자료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네, 사용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가져다 쓰셔도 되니까 공유했습니다. 네. 네, 선생님 발표 고생하셨고요. 네. 선생님 혹시 선생님이랑 소통할 수 있는 뭐 이메일이나 뭐 네네. 연락처 같은 거 패들렛이나 아니면 지금 채팅방에다 올려주시면 뭐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따로 이렇게 연락 주고 받으시면서 교류하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저희 첫 번째 저희 초등 분반이었고요. 저희 오장현 선생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들은 지금 올려드린 메일이나 혹은 뭐 사업단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따로 한번 더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곧바로 이어서 저희 박성호 선생님 발표를 이어서 할 텐데요. 간단하게 소개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